안녕하세요. 행복씨앗입니다. 이제부터 교재를 이용해서 본격적으로 수급 분석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급 분석에 대한 내용을 교재를 통해서 이해하기 어려운 분들은 이 동영상을 활용을 하시고 또 그리고 동영상 강의보다 앞서서 책을 먼저 읽어 진도를 나가시는 분들께서는 그동안 제가 카페에 올려드린 여러가지 게시물들을 참고하셔서 공부를 하신다면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 그리고 제가 책에서 다루지 못했던 내용, 또 그리고 동영상에서 다루기가 좀 난해한 내용들은 따로 게시물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의 공부에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이렇게 수급분석법 책을 펴내고 또 이런 강의를 하면서 정말로 간절하게 이제 바라는 것은 이 책을 보시고 또 그리고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께서 꼭 주식 투자에 성공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현재 우리가 처한 시대적 상황이 정말로 이제 녹록치 않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어릴 때, 그러니까 부모 세대들은 평생 안정적인 어떤 직장을 가질 수도 있었고, 또 경제가 발전을 해서 부동산 가격이라든지 또 여러가지 은행 저축 이자라든지 이런 투자할 만한 곳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요즘 지금 현재 시대는 예전처럼 이런 정규적인 직장을 가지기도 어렵고, 또 그리고 투자금을 마땅하게 불려나갈 수 있는 그런 투자처를 찾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나 저나 좀 어떤 면에서 내몰리듯이 이렇게 이제 주식시장에서 만났는데, 여기서도 실패를 하게 된다면 또 요즘 시대가 한번 실패를 했을 때 일어서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단 한 번에 성공하기도 어렵고, 또 그리고 실패를 했을 때 일어나기도 어렵고 여러가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주식 투자를 본격적으로 벌써 하고 계시다면 조금 좀 비중을 줄여서 현금을 좀 보유를 하시고, 아직도 현금을 들고서 주식 투자를 하지 않으셨다면 이 책 공부를 어느 정도 마치고 또 주식 시장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또 어떤 어느 정도 투자를 했을 때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졌을 때 그때부터 이제 조금씩 수익으로 시작을 해서 주식 투자에 적응해 가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꼭 이 책을 통해서 주식 투자 성공하시는 분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교재 10페이지에 있는 속임수가 난무하는 주식 시장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주식 시장을 좀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시장은 제가 여기서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은 사전적 의미가 아닙니다. 또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주식 시장이 돌아가고 있는 그 자체를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사전적인 의미로서 이 주식 시장은 투자를 원하는 사람, 그리고 투자를 하고 싶은 사람이 만나서 어떤 돈의 거래가 이제 이루어지는 그런 자본시장이죠. 그런데 우리가 주식 투자를 통해서 얻게 되는 수익이 이제 처한 입장에 따라서 조금 다릅니다. 기업을 경영하는 사람은 기업 경영을 통해서 주식을 돈을 벌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또 그만큼 기업이 잘 돌아가면 회사를 통해서 돈을 벌고 또 기업의 가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주식 가치가 올라가서 또 시세에 대한 어떤 수익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또 그리고 이제 배당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또 기업 가치가 높아짐으로 인해서 배당 수익을 얻을 수가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제 시세 차익을 통해서 이제 주식을 통해서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시장 참여자들은 이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해서 이제 주식 투자를 하게 됩니다. 이제 그러니까 시세 차익이라고 하는 것은 쌀 때 주식을 사서 비쌀 때 팔아먹는 이제 그런 방법이 되겠죠.
그런데 이 경우에 따라서는 이 주식 시장이 굉장히 이제 불공정한 시장이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주식을 통해서 성률 100%의 주식 거래를 할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거의 성률이 제로에 가까운 그런 거래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전개가 되는 것이 바로 이 주식 시장입니다. 제가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제 카지노에 보면 카드를 돌리는 딜러가 있죠. 그래서 이제 딜러는 다른 사람들한테 패를 줄 때 어떤 패를 주는지 모릅니다. 또 그리고 카드를 받는 사람도 상대방이 어떤 패를 소유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죠. 이제 그때 이제 카지노에서 벌어들일 수 있는 수익은 그 수수료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어떤 면에서 서로 이제 게임 참가자들은 상대방의 패를 모르기 때문에 이제 공정한 상황에서 이제 거래가 된다고, 그러니까 게임이 진행이 된다고 볼 수도 있지만, 이 주식 시장은 태생적으로 그렇게 공정하지 못할 상황이 이제 연출이 됩니다. 그러니까 기업이 투자를 위해서 주식을 발행을 하고 이제 투자금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어떤 기업 내부에는 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여러 가지 기업 활동과 관련된 정보들이 있습니다. 그런 정보들을 어떤 미공개 정보라고 하는데, 그런 정보를 이용해서 얼마든지 돈을 벌 수 있는 상황이 전개가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큰 계약을 수주를 해서 앞으로 이 기업에 돈이 얼마가 들어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면, 당연히 이 기업의 가치가 높아질 것이기 때문에 이 기업의 주가는 상승할 것이라는 것을 예측을 할 수가 있겠죠. 또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입장에서 현재 우리가 투자할 때는 상대방이 주식을 사는지 파는지 모르지만, 상대방이 주식을 사는지 파는지를 볼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또 전체를 다 볼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증권회사의 어떤 특정한 어떤 업무를 맡고 있거나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투자자들 또 그리고 자기가 맡고 있는 어떤 사람들에 대한 여러 가지 거래 정보를 열람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주식 시장에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참여를 할 때는 시세 차익 그 자체를 보고서 접근하는 경우가 많은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어떤 면에서 이제 좀 도덕적인 소양이 요구가 되는 자리죠. 봐도 못 본 척, 또 그리고 이제 공정하게 일을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 눈에서는 너무 뻔하게 쉽게 돈이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회사가 이제 큰 계약을 수주를 하기 때문에 돈을 벌 것이다, 이런 계약건 때문에 미공개된 정보 때문에 곧 주식이 오르겠네, 이런 내부 정보를 알 수 있는 사람들, 또 그리고 뭐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여러 가지 정책이, 정부의 정책이 바뀌게 되면 이 업종에서 좀 수혜가 일어날 수도 있겠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여러 가지 뭐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이런 기업과 관련된 정보를 알 수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이 모두 다 이제 도덕적이면 좋은데, 이제 세상은 그렇지가 않은 것이죠. 도덕적인 소양이 요구되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도덕적이지 못하다면, 이제 그 사람들은 이제 여러 가지 어떤 법에서 제한을 하는 여러 가지 제약 조건을 이제 벗어나는 방법들, 또 눈속임하는 방법들을 동원을 해서 이제 시세 조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적절하게 뭉치게 된다면 여러 투자자들의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사람, 또 그리고 기업의 미공개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사람, 또 그리고 여러 가지 뭐 정책적인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사람, 또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회사의 대주주, 또 경우에 따라서는 돈이 많은 뭐 전주 사람, 이런 사람들이 우리가 특정 주식을 한번 우리가 상대로 해서 돈 한번 시세 차익을 남겨서 벌어볼까 라고 뭉치게 된다면,
그때부터는 이제 불공정한 게임이 이제 진행이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분명히 제도적으로 막고 있어요. 이런 행위를 못하도록. 그런데 실제 시장에서는 이런 행위들이 굉장히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그 이유가 여러분들이 자동차를 운전하고 가면서 규정 속도라는 게 있습니다. 각 도로마다. 그런데 그 제한 속도를 지키지 않는 경우가 있죠. 가끔. 그런데 시속 60km로 아니면 시속 100km로 달려야 되는 도로에서 과속을 하게 된다고 해서 모두 다 법의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법의 처벌을 받을 경우는 단속이 되었을 때, 이제 적발이 되었을 때의 문제죠. 그때 이제 과태료 뭐 벌금을 낸다거나 뭐 아주 심한 어떤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좀 더 무거운 형벌을 받게 되는데, 이 주식시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적절하게 사람들이 뭉쳐서 성률 100%의 게임, 불공정한 게임을 진행을 하는데, 이것들이 100% 적발이 된다면 뭐 괜찮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시세 조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또 때로는 법의 허점을 이용해서 시세 조정을 좀 더 강화하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사채를 발행을 하고 뭐 또 그리고 뭐 삼자 배정 사채를 발행을 하고 해서 전혀 이제 시장에 있는 사람 투자자들에게 돈을 끌어모으고 주식 거래를 하지 않고 그냥 횡령해서 도망가 버리는 거죠. 뭐 이런 경우를 통해서 다른 방법으로 이제 돈을 벌려고 연구하는 사람들도 있게 되는 것이죠.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이 주식 시장이 이제 굉장히 불공정한 시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먼저 이 주식 시장을 이야기하면서 알아야 되는 부분이 양심적이지 않다고 하는 전제를 먼저 깔고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내가 돈 벌기 위해서 상대방이 어떤 피해를 봐야 되는 상황이 전개가 되는 이제 그런 시장이 이제 이 주식 시장이 되는 것이죠. 제가 오늘 뉴스를 이제 한번 검색을 해봤습니다. 지금 이게 지금 현재 보시는 화면이 상당히 오래 전의 뉴스가 아니고 그냥 포털에다가 시세 조정이라고 하면 바로 이렇게 검색이 됩니다. 이 중에서 일부 사람 이름이 나오는 것은 좀 뺐습니다. 빼고 명예훼손이라든지 여러가지 문제가 될 만한 부분을 빼버리고 몇 개만 모은 것이죠. 실제 더 많습니다. 많은데 자, 여기 자세히 한번 보시면 이런 게 있습니다. 자, 7명이 고발이 되었죠. 7명이 이제 검찰에 고발되었습니다. 이제 뭐 상한가 굳히기 시세 조정 혐의가 있고요. 또 코스닥 상장사 전 회장하고 뭐 어떻게 돼가지고 있고요. 또 시세 조정했다가 도망간 사람이 이제 잡혔네요. 잡혔고 국감에서는 주가 시세 조정 행위가 3년간에 3배나 급증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현재 시장에서 굉장히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참여하는 시장이 이렇게 타락한 시장입니다. 시세 조정을 했는데 어떤 분은 이제 집행유예를 받았네요. 변호사를 잘 선임을 했을 수도 있겠죠. 또 뭐 3억 벌었다가 쇠고랑 찬 사람도 있고 반년만 6개월에 3억을 벌었네요. 그리고 5명이 2명이 제가 이렇게 자꾸 사람에 대한 숫자를 말씀드리는데 적절히 뭉치면 바로 이렇게 시세 조정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뭐 요즘 같은 경우는 게릴라로 이제 따로따로 노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코스닥이라든지 아니면 뭐 우선주 같은 경우에 장중에서 거래가 얼마 되지 않고 시가총액이 낮은 종목을 단독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시세 조정을 하고 뭐 상한가 굳히기라든지 이렇게 해서 뭐 다음 날이라든지 그 다음 날 뭐 시세 차익을 남기고 혼자 빠져버리는 이런 경우도 뭐 적발된 사례를 보면 있는 것 같은데
대부분의 어떤 시세 조정, 그러니까 주식 투자에서 불공정 행위는 이렇게 대표이사가 또 그리고 여러 가지 뭐 각각의 직업들은 안 나왔지만 분명히 이 안에는 내부자 정보를 알 수 있는 사람들 또 그리고 다른 사람의 어떤 거래를 열람할 수 있는 사람들 돈 있는 사람들 또 그리고 뭐 대주주가 이런 사람들 뭐 또 여러 가지 정책적인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함께 이제 관여가 되어 있는 거죠. 이제 최근에는 이제 연말이 돼 가지고 기관들 윈도우 드레싱 뭐 이거는 거의 시장에서 뭐 다 알려져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것까지 시장에서는 굉장히 광범위하게 시세 조정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뉴스만 봐서는 잘 모르겠죠. 자 그러면 제가 정신을 바짝 차릴 만한 자료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이 2012년도 6월 달에 제 휴대폰에 왔던 메일입니다. 문자입니다. 문자. 제가 가치투자연구원 그러니까 카페를 운영하고 있으니까 제 카페에 가입된 회원분들이 계시겠죠. 그래서 이제 제가 어떤 종목을 추천을 하고 하면 아무래도 그분들이 영향을 받는다. 우리 카페에 있는 회원분들이 영향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는가 봐요. 그런데 이제 제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뭐 제 개인정보도 증권사를 통해서 이렇게 많이 노출이 되어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제 뭐 카페 매니저들만 뽑았는지는 몰라도 이렇게 이제 메일이 날라왔어요. 문자가 날라와서 보니까 7월 6일날 아침 9시에 EDD 컴퍼니가 뭐 어떻게 정책적으로 된다 재료를 가지고 있다 오른다 폭등 직전이다 라고 이제 왔어요. 그리고 11시 43분에 돼 가지고 계속 이제 정책 발언하면 이제 더 오른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좀 더 있어서 또 12시 36분에 이제 축하합니다 라고 점상 갑니다 라고 해서 상한가 갔겠네요. 그래서 이제 2시 50분에 상한가 축하드린다 물량 못 잡은 분은 물량을 더 확보해라 뭐 이런 이런 메시지가 왔습니다. 뭐 이때 이거 매매하신 분 계세요? 자 여러분들께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과연 EDD 컴퍼니 7월 6일입니다. 이 이후에 주식 가격이 어떻게 변화했겠습니까? 자 그러면 한번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시는 화면이 EDD 컴퍼니입니다. 어디쯤에서 저한테 문자가 왔을까요?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요 날입니다. 요 날이 7월 6일입니다. 요 날이 이제 7월 6일인데요. 요 날 저한테 이제 문자가 온 겁니다. 카페 회원들한테 아마 추천을 해볼까 하는 막연한 심정이 온 거겠죠. 왔는데 그 이후에 이제 주가가 이렇게 여기서는 점으로 몇 방 한가 같습니다. 이것도 모자라 가지고 더 내려갔어요. 이렇게 더 내려갔는데 거의 6,000원 하던 주가가 500원까지 이거 뭐 반토막도 아니고요. 그냥 상장 폐지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이제 결과가 초래가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주식 시장에는 이렇게 시세를 아마 저한테 문자를 보낸 사람들은 아마 이 부분에서 평평하게 이제 주가가 이렇게 쭉 큰 등락 없이 가는 걸 보면 아마 여기에서 물량을 매집을 했겠죠. 물량을 매집을 하고 이제 뭐 나름대로 계획은 있었을 겁니다. 이때 이제 물량을 매집하고 난 다음에 주가를 이제 급등을 시키고 이제 요 부근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사람들에게 문자를 보냈겠죠. 문자를 보내고 이렇게 이제 쭉쭉
주가가 떨어지는 이 과정에서도 이건 뭐 일시적인 상황이다. 기다려 보유해라. 물량 털지 말고 보유해라고 하면서 실제 이제 자신들은 이제 물량을 틀면서 완전하게 이제 수익 뭐 마감을 했겠죠. 자기들은 이제 뭐 자축을 했을 것이고 나머지 사람들은 이제 고점에서 물려가지고 6,000원대에서 물려가지고 뭐 끝까지 들고 있었던 사람들은 500원대까지 완전히 폭락을 하는 그런 상황을 이제 경험을 했을 겁니다. 뭐 이 사람들도 모르겠어요. 뭐 시세 조정을 통해서 검찰에 고발이 돼서 잡혔는지 모르겠는데 분명히 이렇게 이제 꼬리가 길면 이제 그건 잡히게 되겠죠. 그런데 이게 바로 이제 작전입니다. 작전인데 이거는 좀 삼류들이 하는 거죠. 삼류들. 그러니까 우리 코스닥이라든지 아니면 우선주 같은데 삼류들이 하는 거고, 그럼 메이저들은 어떤 식으로 하는지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시는 화면이 책에 나와 있습니다. 책에는 몇 페이지가 되냐면 15페이지와 그리고 16페이지에 있는 내용인데요. 여기서 16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 토피에서 지금 오타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요거는 지금 재판을 할 때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이 아니고요. 요 뒷부분이 2가 아니고 요 뒷부분 1입니다. 2011년 4월이거든요. 여기서 오타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보시는 화면이 여러분들 잘 아시죠? OCI입니다. OCI. 개인 투자자들의 무덤이 된 종목인데요. 지금 제가 이렇게 녹색으로 박스 친 부분이 바로 2011년 4월부터, 그러니까 이때 2011년 4월경에 OCI에 대해서 이제 기업 분석 리포트가 지금 현재 나온 겁니다. 나온 건데 태양광 황제주로서 OCI가 등극을 했고요. 증권사에서는 목표가를 줄상향을 했습니다. 증권사 이름을 제가 다 뺐습니다. 뺐는데 목표가를 전부 다 각 증권사마다 전부 다 상향 조절을 했죠. 그러니까 이제 아마 증권사의 기업 분석 리포트만 본 사람들은 OCI가 이제 굉장히 이제 장밋빛 뭐 전망으로 그야말로 이제 굉장히 뭐 들떠 있는 그런 상태겠죠. 이때 보십시오. 지금 여기 보면 검은색이 주가입니다. 주식 가격. 그리고 이 빨간색이 세력들입니다. 세력들. 이 빨간색이 세력들이 물량의 변화고, 요 녹색으로 된 부분이 바로 외국인들의 물량의 변화입니다. 또 그리고 이제 파란색으로 된 부분이 개인 투자자인데, 개인 투자자들이 정확하게 주가의 고점에서부터 물량을 쭉 내려서 가고 있죠. 가고 있고, 그와 반대로 이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은 고점에서부터 물량을 이제 털어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개인 투자자들을 죄송합니다. 물먹인 거죠. 기업 분석 보고서를 낸 애널리스트가 잘못했을 리는 없을 겁니다. 왜냐면 저 때는 누가 봐도 OCI가 잘 나가고 있었기 때문에 뭐 갑작스럽게 이렇게 주가가 폭락하리라는 것은 생각도 못했겠죠. 아무래도 세력들이 이런 기업의 실적이 제대로 나오고, 지금 현재 이제 그때는 정권 방송에서도 OCI를 굉장히 추천을 많이 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께서는 2011년 4월 20일 부근에 정권 방송에서 만약에 다시 보기를 제공해 준다면 어떤 사람들이 이 종목을 추천을 했는지 잘 데이터베이스화 시켜 두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잘 정리를 해주면 여러분들께서 당할 리가 없겠죠. 자, 그런데 자, 이때가 이제 제가 책을 낼 때 상황이죠. 책을 낼 때
상황인데, 그렇다면 지금 2013년 오늘이 1월 15일입니다. OCI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자, OCI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보시는 화면이 지금 2013년 1월 15일입니다. 5일인데 앞서 봤던 부분, 이 부분이죠. 이 고점에서 이제 주가가 떨어질 때 개인 투자자들에게 굉장히 긍정적인 기업 분석 리포트를 내면서 세력들은 아주 기분 좋게 팔았죠. 그래서 굉장한 이제 차익 실현을 했는데, 자, 지금 한번 보십시오. 2012년도 9월과 8월에 어떤 기업 분석 보고서가 나왔느냐 보면은 OCI가 목표가가 전부 다 하향 조절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실적이 부진하다 이 말이죠. 태양광 실적이 부진하니까 목표가를 다 낮추었어요. 이 기업 앞으로 더 떨어진다 이거죠. 자, 그런데 자,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잘 보십시오. 밑에 이 부분 빨간색이 세력들입니다. 세력들은 10월경부터 시작을 해서 여기 표시가 잘못됐네요. 10월경부터 시작을 해서 물량이 이렇게 쭉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 투자자들은 기업 분석 보고서에서 앞으로 이 기업 안 좋다고 하니까 물량을 팔기 시작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주가는 최근 들어서 이제 조금 이래 올랐습니다. 이미 이제 주가의 바닥은 다져졌다고 볼 수가 있겠죠. 물론 OCI에 관련해서 제가 카페에 종목 분석을 해드린 게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시면 좀 더 이제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여기서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주식 시장은 이런 것입니다. 앞서 이제 봤듯이 삼류들은 이렇게 작업을 합니다. 돈이 없는 사람들은 이렇게 해서 이제 개인 투자자들 울리는 거죠. 이런데 추천해 가지고 이제 거의 완전히 이제 울리는 거고, 메이저들은 이런 식으로 해서 개인 투자자들 울리는 겁니다. 그런데 자, 그런데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물론 앞서서 말한 삼류는 살았고 이야기를 했지만, 메이저들은 이런 분석 보고서도 뭐 이용하려고 여러가지 이용했지만, 그런 여러가지 메이저들이 한 작업을 통해서 지금 여기서 이제 주식을 매수한 개인들이 있잖아요. 이 개인들이, 여기서 여기까지 매수한 이 개인들이 정말로 등 떠밀려서 주식을 매수했겠어요? 니 안 사면 안 돼, 당신은 꼭 이 주식을 사야 된다 라고 해서 이 주식을 매수했겠습니까? 그렇게 매수는 안 했죠. 전부 다 개인들이 선택을 해서 매수를 한 겁니다. 그 선택의 기준은 물론 나보다 많이 안다고 믿고 있었던 정권 뭐 여러 전문가들, 또 그리고 또 더 많은 공부를 한 애널리스트들이 낸 기업 분석 보고서를 참고를 해서 더 좋을 것이다 라고 매수를 했는데, 일단 어떻게 되었든 뭐 선택은 개인들이 한 것이잖아요. 그 주식시장은 이런 곳입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지 않으면 당하게 되어 있어요. 뭐 코스닥을 간다고 해서 시가총액이 낮으면 낮은 대로 앞서 봤던 그런 사람들이 장난을 치고, 시가총액이 어느 정도 돼서 좀 제도권 안에 뭐 코스피 200, 뭐 150 이렇게 안으로 들어오면 메이저들이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사람의 심리라든지 여러 가지를 이용해서 이렇게 이제 개인 투자자들의 돈을 빼먹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주식시장에서 불공정 거래의 유형을 잠시 말씀을 드리면은 크게 이렇게 이제 5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나눌 수가 있는데
시세 조정과 부정적 거래 행위. 그렇게 시세 조정은 좀 더 뭐 자세하게 몇 가지 짚어드리면 우리가 뭐 자주 듣죠. 뭐 가장매매, 통정거래, 통정매매 이런 것들 한 번씩 듣는 말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고가 매수 주문, 저가 매도 주문 이게 뭐냐면 주식의 가격을 자꾸 올라가면서 이제 주식을 매수한다 이 말이죠. 올려가면서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주식을 자꾸 매수할 때마다 주가가 오르게 되니까 사실 이것도 시세 조정입니다. 근데 명확하게 좀 잡아내기가 좀 그렇죠. 뭐 어떻게 됐든 뭐 허수 주문 또 그리고 시가 및 종가에 관여를 해서 이거는 이제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고 하여튼 이런 이제 부분들이 시세 조정입니다. 부정적 거래 행위라고 하는 것은 아마 여러분들도 해본 사람들 있을걸요. 돈을 못 벌었기 때문에 시세 조정이라고 안 하는 거지.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가는 게시판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자기가 실제 그 회사의 주식을 매수를 했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회사에 이제 긍정적인 어떤 뉴스를 퍼나르고 또 이 회사 주식 뭐 점상으로 갈 겁니다. 들고 있으세요.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그 중에는 작전 세력들 뭐 아르바이트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와 무관하게 내가 이 주식을 매수했기 때문에 이 주식을 뭐 좋은 주식입니다. 사세요. 내 말대로 하면 돈 법니다. 이렇게 해서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실은 이제 그것도 부정적 거래 행위라고 해서 불공정 거래 행위가 됩니다. 뭐 좀 주의하시는 게 좋겠죠. 자, 지금 빨간색 박스로 친 부분이 시세 조정과 부정적 거래 행위가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제 주식 시장에서 또 특히나 이제 코스닥의 시가총액이 작은 또 그리고 뭐 우선주와 같이 시가총액도 작고 거래가 적은 이런 종목들에서 많이 일어나는 그런 불공정 거래 유형이고 나머지 밑에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다거나 단기 매매 차익 거래 또 그리고 주식 소유 및 대량 보유 보고 의무 위반 이런 부분은 기업 내부에 해당되는 그러니까 내부자 거래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기업 내부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불공정 거래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냥 단순히 이렇게 구분을 한 것이 아니고 실제로 불공정 거래가 많이 일어나는 유형들을 종합해 봤더니 이거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시장에서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 상황들이다 이 말입니다. 이 중에서 시세 조정과 부정적 거래 행위 부분은 제가 책에다가 실어 두었습니다. 책의 11페이지에 올려 두었는데요. 뭐 간단하게 좀 읽어보자면 테마주를 대상으로 해서 고가 매수 주문 그리고 상한가 허위 매수 주문 등의 방법으로 시세를 조정하는 것 또 그리고 거래가 적은 종목을 대상으로 또 그리고 앞서 말씀 여러분들도 이게 여기에 해당될 수가 있습니다. 근거가 없는 그러니까 증권 포털 게시판에 허위 사실을 유포해서 시세를 이제 조정하는 것 또 있죠. 앞서 저한테 문자 보낸 사람들은 아마 이런 부류겠죠. 주식 동호회를 이용해서 시세를 조정하는 경우가 되겠죠. 또 그리고 뭐 대주주가 담보 제공한 주식의 반대 매매를 위해서 또 그리고 사채업자, 기업 사냥꾼 또 그리고 M&A 관련 루머 근데 요즘은 아닌데 불과 한 2008년도, 9년도, 7년도, 뭐 10년도 뭐 이때쯤 기업 사냥꾼들이 되게 많이 활동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엄청나게 많은 회사들이 상장 폐지 당했죠. 기업의 내용은 괜찮은데 우회 상장이라든지 여러가지 어떤 재료를 내세우면서 뭐 요즘 최근에도 뭐 유명인을 내세워서 이런 적이 있었잖아요. 신문에다 뭐다가 보도가 되었는데 하여튼 이렇게 주식시장이란 곳이 여러분들께서 생각하듯이 그렇게 이제
건전한 곳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주식 동호회를 이용해서 시세 조정한다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데요. 앞서 제한테 메일을 보내온 사람이, 그러니까 7월 4일 날 2012년도 7월 4일, 그러니까 앞서 제가 봤던, 여러분들과 같이 봤던 부분은 7월 6일이었잖아요. 7월 6일 날 이제 물량을 떠넘기기 위해서 이제 사전 작업을 한 것 같아요. 아마 저한테 보낸 것만은 아니겠죠. 그 내용이 어떤 거냐면, 계속 문자 보내서 미안하다. 그래서 종목 하나를 400%까지 올려본답니다. 이게 아마 EDD 컴퍼니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좀 더 이제 디테일한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서 전화 좀 주라, 뭐 이런 내용인데, 이 사람은 내 전화번호 지워버렸습니다. 스팸 처리해버렸는데, 재밌는 게 하나 있어요. 여기 보시면,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트 내에 맹신도가 12,000명이 된답니다. 맹신도. 바로 이 부분을 여러분들께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런 시세 조정하는 작전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돈과, 그리고 카페 같은 데의 동호회, 그러니까 우리 가치투자연구원 같은 이런 카페입니다. 동호회 회원들을 이용해서 어떤 종목의 주가를 뭐 어떤 시세 조작을 해서 조작을 하고 한번 우리가 돈을 남겨보자 하고 모두 다 한번 합심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각종 포털에다가 올리고 해서 주가 조작을 해서 주식 가격을 급등을 시키고, 이제 이 동호회 회원들과 이 작전을 주도한 사람들은 그쯤에서 털고 논다 이 말이죠. 그 나머지 누가 받느냐? 이 동호회 카페에 가입하지 않은 다른 개인 투자자들이 물량을 받고 그쯤에 그냥 그대로 딱 물린다 이 말입니다. 누구냐? 여기 있잖아요. 여기 앞서 봤던 그림에서 이 6천원대, 여기에서 5,500, 6천원대 이때 물린 이 사람들이 12,000명 이외의 다른 사람들이고, 12,000명들은 여점에서 다 털고 논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이제 주식시장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낭만적인 시장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먼저 아셨으면 합니다. 지금이라도 이런 주식시장이 참 내가 생각한 것보다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 써가지고 좀 더럽네 라고 생각되시는 부분은 주식 투자 그만두시는 게 좋아요. 가급적 주식 투자하지 마시고 정말로 5천만원 이하는 은행에서 예금자 보호가 되거든요. 은행 이자로 만족하고 그냥 모은 돈을 알뜰하게 쓰면서 노후를 준비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만약에 주식 투자를 한번 해보겠다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공부 열심히 하고 난 다음에, 이런 것도 다 알고 저런 것도 다 알고 난 다음에, 그때 어느 정도 자신감을 생겼을 때 조금씩 들고서 주식 투자를 한번 해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나 저나 뭐 주식 투자 뭐 한두 달 하고 아니면 뭐 1, 2년 하고 끝낼 것은 아니잖아요. 저는 제 죽을 때까지 봅니다. 제가 몇 살에 죽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적어도 몇십 년은 더 보고 있어요. 오래오래 해야 될 시장이기 때문에 공부를 더 열심히 하는 거고, 또 오래 살아남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수급 분석 같은 이 연구도 더 많이 해서 여러분들에게 또 공부를 하는 것이고, 또 내 혼자 살기 싫고, 또 그게 아니고 네 아닌 다른 사람들이 처한 상황,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나 저나 동시대를 살아가면 이 시대가 어렵다 이 말이죠. 또 나와 같은 입장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같이 좀 오래 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이런 강의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주식시장에는 사기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제가 너무 부정적인 면을 보여드려 가지고
사기꾼만 있다고 생각하시면은 큰 오산입니다. 상대, 그러니까 경제학과나 경영학과를 졸업을 하고 금융 관련 회사에서 입사를 해가지고 여러가지 주식 관련 업무를 처리를 하면서 동료들과 경쟁을 하고, 그 중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이곳저곳에 스카웃 돼 가가지고 주식이라든지 여러가지 주식 관련 상품들을 운영을 하거든요. 또 거기에다가 이런 경험이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서 금융공학과 관련된 천재들이 모여가지고 여러가지 전략이라든지 자금 운영에 관련된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또 여러가지 많은 분들이 다양한 분야의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 개인 투자자들하고 함께 시장을 참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보다 돈도 많고 더 배우고 더 많은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나와 함께 시장에 참여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또 그리고 사기꾼들도 참여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나도 참여를 하고 있고. 그런데 여기서 살아남으려고 하다 보면 대충 공부해 가지고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자신이 없는 사람은 정말입니다. 진심으로 지금이라도 주식 투자 그만두시는 것이 좋겠어요. 또 살아남으려 그러면은 정말로 열심히 공부를 하십시오. 제가 주식 투자와 관련된 제가 만들었습니다. 명언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사람은 이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그런데 돈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제가 주식 공부를 하면서 수급 분석을 공부한 이유가, 수급 분석이라는 그 자체가 돈의 흐름을 추적하거든요. 그러니까 주식 시장에서 거짓말을 하지 않는 유일한 존재, 돈을 추적을 하고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 수급 분석을 하게 되면 그만큼 성공할 수 있는 확률도 높아진다 하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방법을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은 겁니다. 결론은 같이 좀 잘 삽시다. 그냥 행복하게, 뭐 만나지는 못해도 또 저한테 고맙다고 인사 안 해도 그냥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에서 그냥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자, 앞으로 수급분석법 강의를 통해서 거짓말하지 않는 유일한 존재, 돈, 이 돈을 추적하는 방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서 첫 번째 강의를 마치고요. 자, 모두 다 열심히 공부하셔가지고 주식 투자 꼭 성공하시고 행복한 인생 누리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